질병 퇴치 프로그램의 수행평가, 주민의 치료에 대한 필요 병상수, 보건기관수, 이런 것들은 모두 유병률이야. 결국 1번은 유병률은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데 발생률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가 바뀐 거예요. 처음이 유병률이고 그 두 번째 줄에 오른쪽에 갈수록 이게 발생률이 되는 거죠. 그럼 발생률은 뭔데요? 발생률 원인을 알아내는데 딱 좋은 거다라고 표현했고 2번도 볼게요. 발생률이 높아지거나 질병 발생 후에 바로 사망, 회복이 됐어. 그럼 유병률은 어떻게 될까요? 발생률이 높아지면 유병률은 높아지는 거죠. 근데 질병 발생 후에 바로 사망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유병률은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앞뒤가 좀 틀려.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요. 자, 3번입니다. 어떤 이유로 질병의 독성이 약해지거나 치료기술의 발달로 생존기간이 길어진 경우 유병률은 상승한다. 괜찮지 않아요? 질병의 독성이 약해졌다는 거는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는 거지. 그 병을 갖고 있는 치료 오래 갈 거고 치료기술의 발달로 생존기간이 길어져. 그럼 당연히 유병률이 상승하겠구나. 답은 3번. 4번입니다. 급성질환이나 만성질환에 관계없이 질병의 원인을 찾는 연구에 가장 필요한 측정 지표 뭘까요? 발생률이지 원인 찾는 건. 근데 유병률 안에 있으니까 틀렸고. 자, 5번입니다. 질병의 이완기간이 일정하지 않고 치명률이 높은 질환에서는 PID의 관계를 볼 수 있다. 자, 이거 모르셨다면 좀 알아두세요. 이완기간이 일정해야 돼. 이완기간이 일정하고 치명률이 그렇게 높지 않으면 PID 관계가 나타난다. 이게 보시면 돼. 다시 한번. 자, 결핵이나 암과 같이 이완기간이 비교적 일정해. 이완기간이 일정하고 치명률도 너무 높으면 안 돼. 물론 우리 PID에서 치명률이 높은 경우도 있었긴 했지만 그렇다고 너무 높으면 안 돼. 치명률이 높지 않으면서 만성일 경우에는 PID 관계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일정하지 않고라고 했고 치명률도 높다 그랬으니까 반대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럴 때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그냥 외우셔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답은 3번이에요. 61번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질병의 위험 요인에 노출된 대상자 중에서 새롭게 그 병에 걸린 대상자 수를 단위 시간 인구당 계산한 값. 그러니까 그 병에 걸렸어. 그럼 당연히 발생률이겠죠. 발병률 아니겠지. 발병률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어떤 질병 위험에 노출된 대상이니까 발병률일 수도 있는데 보기 중에 다행히 발병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발생률, 답은 1번인 거고요. 자, 이해되시지? 유병률 먼저는 아실 거고 천인률 하면은 1000명에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표현했고요. 우리 산업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상대 위험비 배우셨고 비차비가 뭐야? 비차비 처음 들으셨죠? 비차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교차비예요. 교차비. 교차비는 어느 연구에서 일어났지? 우리 상대 위험도 하면 코호트에서 상대 위험비로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거고, 그럼 교차비는요? 환자 대조군이죠. 환자 대조군에서 교차비로 상대 위험비를 추정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얘를 비차비라고도 하는구나. 답은 1번입니다. 자, 62번입니다. 보건지표의 내용과 공식으로 틀린 것은요. 죄송하지만 거기 앞뒤로 가로 다 들어가셔야 돼. 그러니까 곱하기 100 앞에 가로 마감해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발병률에 발병자 수를 환자와 접촉한 감수성자 수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했잖아요. 그 앞에 가로를 다 달아야 된다는 거죠. 가로 안 닫으면 여기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발병률입니다. 발병률이 환자와 접촉한 감수성자 분의 그게 뭐죠?